네, 4.7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제 오늘 그 결과가 공개되는데 시민들에게도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의미를 가진 선거라서 그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생생한 선거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청 스튜디오에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국, 이준음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광장 스튜디오입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이곳 서울시청의 새 수장을 뽑는 투표가 이제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곳이 이곳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두 광역단체장 선거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제2도시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이 보궐선거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잘못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민주당 그리고 정권 심판의 계기로 삼겠다는 국민의힘이 맞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만큼 각 진영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나 투표장에 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전 투표율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대 재보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최종 투표율 50%대 중반이 예상된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투표 마감 시간이 저녁 8시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8시 15분 그리고 개표는 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까지 모두 마친 오후 8시 반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락의 윤곽은 언제쯤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선거가 오후 8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이 지난 19대 대선 때도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보면 그때는 밤 11시 정도에 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오늘은 한 자정을 전후로 해서 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투표율 얘기를 다시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낮으면 보수 쪽이 유리하다 이런 게 약간 통념처럼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이번에 상당히 높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이 소위 샤이 진보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권 심판을 위한 표심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를 예측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다르게 전망을 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이 두 자릿수 차이로 압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마 15%포인트 격차 정도는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무래도 이 부동산 민심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LH 사태로 화가 난 민심에 임대차 3법을 주도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동산 정책에 잘못이 있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민주당이다. 결자 해지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네, 이런 민주당의 전략, 반성, 읍소 전략인데요. 이런 선거 전략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선거 전 내내 투표로 정권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값 급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져가고 임대차 3법 만들더니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계속돼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똑같은 대처 방안을 갖다 제시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네, 다시 서울시장 선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호소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진심과 진실이 만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밝은 정치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시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마지막 일정 장소로 광화문을 택한 박영선 후보, 촛불 정신을 언급하며 겸허한 자세를 강조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골라다니며 이른바 2030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를 돌아보면 역시나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경쟁보다는 또다시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이 이 선거전을 뒤덮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 기간 내내 이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처가의 땅이 속한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상금을 받게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당시에는 이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는 인근 생태탕집 사장 등의 증언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선거가 끝나도 이 논란의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세워 경제 회복에 앞장서 이끌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투표로서 정권의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전자산업, 바이오 산업 같은 첨단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과거 정권 탓,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무슨 문제 있었던 거 계속 뽑아 올려갖고 그거 갖고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국민 분열의 정치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투표 종료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 상황 현장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개표 방송도 저희 연합뉴스 TV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